자,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좌파들이 문제 삼는 건 뭡니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보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중에 보고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좌파들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이 입을 연 거예요. 오늘 실제 출근길에 이원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도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을 안 지켰다. 국민께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자, 실제 이원석이 출근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원석이 자신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또다시 엄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원석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이 뭐예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 안 지켜졌다라는 겁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자, 실제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개 소환, 두 번째 제3의 장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요. 자, 더 나아가서 실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피의자 포토라인에 안 세워요. 문제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원석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휘권 없습니다. 즉 이원석 검찰총에 보고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실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 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 법대로 했고 원칙대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실제 그 조사를 벌인 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오후 8시 반부터 새벽 1시 20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검이 밝혔잖아요. 오후 9시 이후에는 심야 조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근데 이거 누가 동의해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 측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심야 조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저는 참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애초에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이원석을 향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원칙이라는 주제에 따르면요. 왜 이때는 이런 말 했습니까? 이때는. 자, 올해 5월 9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에 방문했을 당시 이원석의 모습입니다. 이원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건 일선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 관련 수사를 할 때는 그 전주지검을 방문할 때는요. 일선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요. 그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까? 더 나아가 이 당시에 이원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개별 사건 언급은 부적절하다고요. 문재인 관련 수사와 관련돼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개별 사건 언급 부적절하다라고 말 안 했던 게 이원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요. 그렇게 언론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심지어 오늘까지. 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같은 원칙을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는 원칙 따지고 있고 왜 같은 원칙을 두고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서는요. 왜 원칙을 안 따지는 거예요? 왜 개별 사건 언급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원석이
뭔가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뭔가 되게 공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사건만 그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바로 이원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누차 제가 말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원석이 자신이 말하는 원칙과 성역이 없는 수사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김정숙과 문재인한테도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해서는 이원석이 말하는 그 원칙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지, 왜 적용을 하지 않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감이 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 해드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이원석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상을 파악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원석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자신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원석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원석에 뿔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 후에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실제 이원석이 진상조사 지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의 수사팀, 지금의 이창호 중앙지검장뿐만이 아니라 뭐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중앙지검장까지 모두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마침표를 안 찍었잖아요. 4년 3개월 동안. 그러면 왜 4년 3개월 동안 마침표를 안 찍었는지 조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왜 조사한 사람만 조사를 하고 왜 조사를 안 한 사람은 배제하는 겁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이와 관련돼서 똑같이 진상조사를 벌일 거면요, 모두 다 조사하라고요. 모두 다. 실제 4년 3개월 동안 이 수사와 관련돼서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兄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저는 당연히 이원석도 이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궁금해요. 왜 이 수사를 이렇게까지 끝내지 않았는지, 이거를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지. 자,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 사건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19개월 동안 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혐의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소환조사조차 못했던 게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은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대검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 메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대면조사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원석이가 나 뿔났어 라고 기자들 앞에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원석이 뭐 하는 겁니까? 진상조사 벌이겠다라는 겁니다. 진상조사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장만 진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실제 과거의 수사팀까지도 모두 다 진상조사 벌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4년 3개월 동안 마침표를 못 찍었는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원석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 아니겠어요? 그게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원석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이원석의 언론 브리핑 때문에 실제 이걸 민주당과 좌파들이 떡밥을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따라서 검사가 출장 서비스를 했다. 특검의 명분이 쌓였다라고 떡밥을 물고 있어요. 자, 가장 웃긴 건 누구냐면 바로 조국입니다. 어떻게 조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중전마마 넘어 여제조사다. 우리 조국 뭔가 까먹었나 본데요. 또는 우리 국민들이 까먹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조국은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겠습니까? 포토라인 없이 검찰에 출석한 적용 1호가 조국입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이 만든 조례 때문에. 네? 심지어 조국 뭐 했습니까? 비공개 소환조사 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국 뭐 했어요?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아니, 자신이 만들어오는 검찰과 관련된 조례 때문에 실제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안 선 것이고 비공개 소환된 건데, 이걸 어떻게 조국이 김건희 여사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쥐는 더 해놓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 번에
조로남불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이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의 총대를 메고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한 겁니다. 소환조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즐길 겁니까? 마침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 관련된 근거들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여드리면서 왜 민주당 좌파들이, 특히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이걸 왜 마침표를 못 찍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실제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과 관련돼서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37번이나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북송금 인정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북송금? 대북송금 판결문에 이재명이 100번이 넘게 나와요. 100번이.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북송금 유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점 하나 나오지 않아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 한 번도 못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는 91명의 명의, 157개의 계좌가 동원됐는데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권오수, 그리고 증권사 직원 등 14명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즉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 선수들은 기소가 됐지만 실제 계좌를 맡겼던 분들은요 기소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에 권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여 곳을 상대로 6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5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혐의점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선수들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쩐주는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실제 좌파들이 말하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결과에 따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로 지목되어 시세 조정 가담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는 주가 조작 세력 연락을 주고받아 거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91명 중에서 1명이 기소가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무죄가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거론할 거면 91명 모두 다 소환조사 시켰어야죠. 91명 모두 다 기소했어야죠. 근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니, 같은 사건에 있어서 같이 계좌가 쓰여졌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냐 그겁니다. 할 거면 91명 다 해야지. 안 했잖아 근데. 심지어 그나마 기소한 손모 씨도 뭐라는 겁니까? 무혐의 났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1심 재판부에서. 이게 지금 좌파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관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이성윤 아니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실제 이성윤이 이거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문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마침표를 찍어야 됐었냐면요, 바로 실제 이 당시에 검사가 만든 문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건이냐? 바로 이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견서라고 써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및 금융감독원 조사 내역이라고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의견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실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지 의견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의견서에 있으면 김건희 여사는 아무 혐의도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실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요, 그게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 2차로 나뉘어요. 이 땡땡씨가 1차고요. 이 땡땡이 2차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이모 씨가 1차 작전, 김모 씨가 2차 작전 이런 식으로 5단계에 걸쳐서 실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실제 쓰여진 계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계좌와 관련돼서 실제 검사가 나눠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앞서 보여드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의견서 달아놓은 겁니다. 1, 2차에 걸친 주가 조작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어떤 판단을 했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상승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름 있는데 무혐의 사유라고 뭐가 돼 있어요? 재반 관여율 미비라고 돼 있습니다. 무혐의가 됐다고요. 무혐의. 어디에서? 검찰에서. 언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혐의라고요. 사유가 뭐라는 거예요? 재반 관여율이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관여가 안 돼 있다고요. 언제? 1차에서. 자, 두 번째 보여드립니다. 자, 2차는요. 이름도 안 나와요. 2차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2차는. 자, 그러면 1, 2차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기간 매매 관련 상위 계좌 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무혐의 사유로 뭐가 돼 있습니까? 재반 관여율 미미라고 돼 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는 누가 쓴 문건?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의견서를 낸 문건에도 무혐의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 재반율이 미비라기 때문에. 이런 문건이 있다고요. 이런 문건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뭐 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문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원래 무혐의 처분이 나야 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마침표를 안 찍은 거예요? 이 인간이 마침표를 안 찍은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인간은 어차피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고 쳐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원석은 이거 몰랐습니까? 송경호는 이거 몰랐습니까? 아니,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문건이 제가 뭐 어디서 훔쳐난 겁니까, 이게? 어디서 훔쳐나온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딥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문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심지어 뭐 하는 거예요? 2022년 12월 9일 달에 써진 거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건을 이원석이 몰랐겠냐고요. 이걸 송경호가 몰랐겠냐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마침표를 찍어야죠. 무혐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날 이때까지 마침표를 안 찍어고 실제 이것을 지금 새로 부임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 메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왜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이 딴지를 거는 겁니까? 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언론 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성윤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실제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수사팀이 최강욱 기소와 관련 전제 결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성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재 안 하고 퇴근했어요.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최강욱 수사팀이 1시간 설득에도 기소 여부를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차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이 결재를 거부하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했고 심지어는 그걸 넘어가지고 사상 초유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까지 한 겁니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있는 검찰총장이 바로 잡아야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원석이라는 거예요. 아니, 문건이 있잖아. 관련된 배경 지식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는 걸 어떻게 이원석이 모릅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원칙대로 했어요. 원칙대로 안 한 건 당신들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될 걸 4년 3개월 동안 마침표 안 찍은 건 당신들이라고요. 그래놓고 어디서 언론들 앞에서 원칙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어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는 그 어떠한 특혜가 없었다. 실제 김건희 여사는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4년 3개월 동안 마침표 찍지 않은 것을 드디어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까? 실제 문건 보여드렸죠. 어떤 문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된 문건. 현직 검사의 문건입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1차와 관련돼서도 김건희 여사 무혐의 사유 나왔어요. 2차에는 이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사유라는 거예요. 뭐에 관련돼서 재반 관여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국민들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원석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면은 실제 기자들 앞에서 말할 거면요. 누구도 말아야 되겠습니까? 김정숙도 얘기를 해야죠. 왜? 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얘기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원석이 한 번도 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원석이 말하는 원칙에 따라서 김정숙도 소환 조사하세요. 왜겠습니까? 실제 지금 관련된 자들이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의 인도 외유 논란, 문체부 과장 소환됐습니다. 김정숙의 샤넬 자켓, 한국박물관장 소환됐어요. 한 개 더 남아있죠? 김정숙의 수영 강습과 관련된 문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더 나아가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JTBC에 검찰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과연 그 소스를 누가 주는지 제가 추적할 겁니다. 누가 주는지. 네, 제가 볼 때는 범인이 있어요. 누가 JTBC한테 검찰 내부에 있는 일을 소스를 계속해 던져주고 단독 보도를 하는지, 누가 과연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저는 계속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은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뭐라는 겁니까? 퇴임 준비나 잘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